자, 오늘 초반에 이제 서막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를 해 주셨는데, 예. 오늘의 강의 어떤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네. 자, 긴축 완화의 서막.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긴축 완화의 서막. 예. 이거는, 뭐 사실 당장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서막이라는 게 어떤 일이 좀 변화하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힌트도 좀 한번 얻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월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은 저는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블룸버그 통해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번 PCE가 코어 PCE는 3% 아래로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US 코어 인플레이션 게이지가 3%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왔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2.9, 이 정도 내렸습니다. 이 아래에 내용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빠졌네요. 중요한 내용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물가는 좀 빠졌다. 그런데 금리는 너무 높다. 실질 금리가 너무 부담이 된다.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준의 금리 결정이 오히려 물론 3월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히 보면 앞서 제가 그런 표현을 드리죠.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표현을 좀 드렸었죠. 왜냐하면 실질 금리가 너무 높고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아까 뭐 지방은행 이슈도 좀 다소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보험적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2월 PCE는 2%대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코어 PCE가 2.9%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드디어 2%대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은 푸드하고 에너지 제외한 거니까 이제 코어 PC를 얘기하는 거겠죠. 보시게 되면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로 내려와 있다. 그죠? 가장 낮은 수치로 내려와 있습니다.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 12월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인플레이션 2%까지 내려가는 거를 기다리면 너무 늦다. 뭐 이런 표현을 좀 했었는데요. 아무튼 12월 PC는 2%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요건데요. 인플레이션 2% 도달하고 금리 인하하면 너무 늦다라고 지난 12월에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 금리, 연방금리가 5.25에서 5.5, 그 중에서 하단이 5.25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코어 PC가 2.9까지 내려와 있죠. 그러면 3이라고 잡았을 때 대략 한 2.25 정도가 갭이 있는 건데,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내려야 된다. 그죠? 지금 그 오버 타이트닝, 이 과잉 긴축에 대한 우려가 사실 좀 있습니다. 아니, 물가 떨어지고, 하는데 실질 금리 너무 높다. 부담된다. 기업들이나 가게나 모두가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정당성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번 고용 발표 이후에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 거. 시장은 좀 여전히 3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이번 주에 발표됐던 FOMC 결과 이후에 파월은 3월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연준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은 오히려 거꾸로 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믿지 않는 거죠. 그죠? 예,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목할 내용 중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이번 주 그 미국채 10년물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4% 아래로 내려왔고요. 3.8까지 내려왔다가 뭐 주말 고용 발표 이후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요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년 1분기 재무부 채권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분기마다 발표가 되는데요. 분기 초, 그러니까 분기 초 첫 달에 말일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1월 29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 내용입니다. 1분기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31일에 전망했을 때는 올 1분기에는 8,160억 달러 정도를 발행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1월 29일에는 7,60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대략 한 550억 달러가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그만큼 채권 방을 덜 하겠다라는 거죠. 뭐 이유는 다른 내용들보다 아마 이걸 것 같아요. 6월 말 TGA 잔액. 이거는 재무부 지갑입니다. 재무부 계좌인데 세입이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채권 발행을 줄이게 되면 채권 가격은 반등하게 될 것이고 금리는 좀 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내용도 그리고 2분기에도 지금 채권 발행 계획이 많이 줄었습니다. 2,020억 달러인데요. 이게 최근 글로벌 IB로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600억 달러, 그 다음에 도이치는 4,700억 달러 정도 받는데 많이 줄었죠. 그죠?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채 투자에 상당히 좋은 시기다. 지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시게 되면 24년 미국 채권 발행 계획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시장과 같이 연계됩니다. 이거는 작년 7월입니다. 그죠? 작년 7월 말에 국채 발행을 늘린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한 거예요. 어디까지? 대략 여기가 5%짜리인데요.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A 자리에서는 증시는 어떻게 떨어졌죠? 자, B 자리는 작년 10월 말에 미국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줄인다. 4분기에 줄인다. 그러면서 5% 찍었던 미국채 10년물이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증시는 여기 B자리 S&P 500인데요. 저점 잡고 랠리를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C자리 있죠. 다시 채권 발행 규모를 줄인다. 그죠? 그럼 C자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떨어지겠습니까? 증시는 올라야겠죠? 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끝으로,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다음번에 좀 오늘 주말 주식 반성에 말씀드리고, 닉 티밀하우스, 이번 FOMC 이전에 연준과 가장 잘 소통한다는 닉 티밀하우스가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이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급락하는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리스크, 연준의 새로운 리스크를 증가시킨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여기 이겁니다.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중앙은행이 그죠? 예,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급락하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그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는 게 실질 차익 비용 이자 부담인 이런 것들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서 느낀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실질 금리가 부담되니 금리를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부작용을 낼 수 있다. 과잉 긴축하면 안 되니까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을 좀 드리면 저는 2월 장은 좀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우리는 가지면서 투자를 계속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강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주말 주식 반상회에서 해 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자 계속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채현 캐스터. 네, 국고처 이현상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676-0225번, 문자 상담은 샵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국고초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ARS 02-3490-5041번으로 전화주시면 설맞이 복덩이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이 끝나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이현상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말 주식 반상회라는 주제로 한국경제TV에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함께 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국고처 이현상 편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상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매수가 8만 원에 비중은 30% 정도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8만 원대면 거의 뭐 1년 6개월 이상을 좀 들고 계시면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최근 들어 상승 흐름이 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자, 정말 많이 여행주 학을 띄죠. 그렇죠. 그죠? 여행은 좋은데 여행 주식은 별로 인기가 없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여행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국내도 저는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주가도 최근 한 1,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뭐 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주가도 오를 것이다. 그것이 수급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네. 8만 원에 매수하신 거죠. 이게 이전에 얼마였습니까? 막 한참 좋을 때는 20만 원 갔다는 주식입니다. 지금 8만 원이니까 대략 한 이 정도고요. 지금 주가는 대략 한 6만 원대. 그죠? 중반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재미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하나투어의 투자처별 매매 동향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있고요. 개인들은 계속 팔죠. 외국인들, 자, 하나투어에 별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 영향력도 없습니다. 이쪽은. 기관 투자자들, 특히 연기금, 이쪽은 쉬지 않고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대략 1개월 동안 44만 주, 그리고 대략 2달 동안은 뭐 기관들은 한 80만 주 정도 되는데 지금 최근 1개월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순매수네요. 그러면 여기 계속해서 사들인다라는 얘기인데 그들이 왜 사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저는 8만 원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여력되면 뭐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비중이 많으니까 뭐 굳이 더 할 필요는 없고요. 8만 원 정도 갔을 때 매도냐 더 들고 갈 것이냐. 그거는 그쯤 돼서 한번 더 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투어 좀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거의 다 되었네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에서 좀 해주실 건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말 주식 반상회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뭐 한 10시 한 10분 정도 시작할 거고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2월장도 굉장히 재미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주식들 중에서 한 종목 또 좀 말씀을 드리고 국내 주식 HLB의 또 뒤를 이을 그리고 저 PBR 관련해서 또 후속주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2월장에 어떤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지 좋은 투자 습관과 더불어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본방송 말고 이 국고초 재방송 하시면서 또 이 방송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재방송은 와우넷 이현상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그 녹화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주말 주식 반상에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월장도 좀 분위기가 좀 괜찮을 것 같고 기대감 가지시고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